비 오는 날. 에이 참, 어머니는 왜 안 오시는 거지? 웅이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빗방울은 점점 세차게 쏟아져 내립니다. 어이, 이게 뭐라? 전학 첫날부터 비를 만나다니. 집으로 가는 길도 잘 모르는데.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여자아이의 상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오늘 전학 온 애로구나. 왜 아직 안 가니? 같은 반 영희였습니다. 그게 웅이는 대답이 얼른 나오지 않았습니다. 비는 쏟아지는데 집으로 가는 길을 잘 모른다고 하면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을 것만 같아서였습니다. 우산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고? 아니야. 어머니가 함께 시장에 가기로 했거든. 그래? 그럼 나 먼저 간다. 잘 가. 웅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는 비가 내리는 운동장으로 내리섰습니다. 아니, 우산도 없이? 괜찮아. 우리 집은 학교 바로 앞이야. 영희가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여자애가 단정치 못하게 머리를 흠뻑 적셔가며 철벅철벅 걸어 가다니. 나 먼저 간다. 웅이도 손을 들었다 놓으며 교문 쪽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의 모습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비를 피해 기다리던 아이들이 하나씩 둘씩 사라져 갔습니다. 모두들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우산을 들고 와서 데리고 갔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걸으실 수가 있었으면. 웅이는 할머니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러나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편찮으셔서 지금 병원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왜 아플까? 아프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 웅이는 벽을 툭툭 쳤습니다. 웅이는 할머니 등에서 다 자랐다고 할 만큼 자주 업혀 다녔습니다. 아니, 할머니! 그때였습니다. 교문 앞으로 할머니가 우산을 들고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아니, 누워 계셔야 할 할머니가 어떻게 오셨지? 웅이는 할머니를 향해 교문 쪽으로 냅다 달렸습니다. 얘야, 비 맞는다. 오지 말고 기다려. 내가 갈 테니. 아니에요, 할머니. 웅이는 할머니에게로 달려가 덥석 안으려다 말고 멈칫하였습니다. 아니, 아버지, 할머니가 아니고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에이, 저는 할머니이신 줄 알았잖아요. 하하하, 그래? 아마도 내가 이 비옷을 입은 채 얼굴만 내밀어서 그렇게 본 모양이구나. 자, 우산. 어머니는요? 엄마는 병원에. 그래서 내가 대신 왔다. 장사는요? 웅이네 아버지는 작은 트럭으로 이 골목 저 골목 다니며 채소를 팔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려 장사를 치우고 병원으로 갔지. 그런데 너가 우산도 없이 학교에 갔다기에 서둘러 달려왔다. 네, 웅이는 비로소 마음이 풀렸습니다. 웅이네가 새로 이사를 온 동네는 트럭도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높은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까지 가려면 꼬불꼬불하고 좁은 골목을 이리저리 헤매야만 하였습니다. 자, 앞으로는 이 길로 자주 다녀야 할 테니 잘 봐두거라. 아버지는 언덕 밑에 차를 세워두고 앞장섰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차가 잘 들어갈 수 있는 마을로 이사를 가면 안 되나요? 될 수 있지. 그러나 아직은 안 된단다. 할머니도 편찮으시고 너 삼촌도 아직 학교에 다니잖니. 할머니가 다 나으시고 삼촌이 취직을 할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단다. 그럼 옛날 살던 시골로 되돌아가면 되잖아요. 노릇꾼 말이야? 네. 노릇꾼에는 농사 지을 땅이 없어졌어. 큰 회사에서 놀이동산을 만든다고 하는구나. 우리 마을 모두가 다 팔리고 말았어. 아버지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또 괜한 말을 꺼내었나 봐. 웅이는 주먹으로 가슴을 탕탕 쳤습니다. 웅이는 얼른 무거운 삿을 벗어버리고 싶어 말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왜? 아버지는 어렸을 적에 학교에 갔다가 비를 만나면 어떻게 오셨나요? 그때는 우산이 좀 귀했어. 그래서 연잎을 따서 우산처럼 덮어 쓰고는 마구 달렸지. 와, 그거 참 재미나겠는데? 그럼 재미났지. 소나기 비는 당할 수 없었지만 이슬비 정도는 충분히 막아낼 수가 있었어. 소나기가 아니고 손내기 비라고요? 그럼 소내기 비지. 옛날에 어떤 농부 두 사람이 소를 팔려 가려는데 아무래도 비가 쏟아질 것 같더래. 그래서 한 농부가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으니 시장에 가는 걸 그만두자고 했지. 그랬더니 한 농부는 비는 무슨 비? 하면서 기어이 가자고 했겠군요. 그렇지. 그런데 어떻게 알았니? 그래야 이야기가 되잖아요. 참 그렇구나. 그래서 비가 오네 안 오네 하고 다투다가 소를 걸고 내기를 했지. 한참을 가는데 그만 비가 쏟아졌어. 그래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우겼던 농부는 소를 빼앗기고 말았지. 그런데 웬걸? 대여섯 걸음도 못 가서 그만 비가 그쳐 버리는 거야. 그래서 비는 무슨 비? 하면서 소를 다시 빼앗았지. 그 뒤에도 여러 번 비가 내렸다가는 그치고 그쳤다가는 다시 내리곤 하였지. 두 농부는 소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시장에 이르렀지. 그때부터 소를 걸고 내기를 했다 하여 갑자기 내리는 비를 소내기비라고 불렀더래. 그런데 요즘에는 소나기로 바뀌고 말았군요. 그렇지. 그러고 보니 저도 학교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옛날 어느 마을 앞에 큰 이티나무가 있었더래요. 그 나무 그늘에 한 스님이 쉬고 있었는데 한 농부가 소를 몰고 그늘로 들어오며 투덜투덜 그렸대요. 오늘도 비는 내리지 않으니 다 굶어 죽게 생겼군 하고요. 그 애는 가뭄이 아주 심했거든요. 그러자 미리 와 있던 스님은 너무 답답해 하지 마시오. 오늘은 틀림없이 비가 내릴 것이요. 라고 했겠구나. 그렇지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하하하. 그래야 이야기가 되지 않겠니? 아, 참, 그렇군요. 그런데 그 농부는 스님, 곧 비가 올 것이라는 소리는 수십 번도 더 들었습니다. 그러나 비는 내리지 않았소. 하며 화를 내었대요. 그러자 스님은 오늘은 틀림없이 한 줄기 쏟아질 것이요. 두고 보시오. 하며 농부를 안심시켰대요. 농부는 다시
역정을 내며 좋소. 오늘 만약 비가 쏟아지면 이 소를 스님께 드리겠소. 비가 안 오면 스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소? 하였답니다. 가진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한다? 이 옷이나 벗어 드릴까? 하며 스님은 하늘을 바라보았대요. 그랬더니 잠시 뒤에 정말로 비가 콱콱 쏟아졌대요. 농부는 깜짝 놀라 도대체 어떻게 비가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무슨 요술이라도 부린 게 아닙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러자 스님은 껄껄 웃으며 요술은 무슨 요술이요? 자주 먼 길을 걷다 보니 제 옷은 늘 땀에 젖어 소금기가 많답니다. 소금기 때문에 비가 올 때쯤이면 옷이 눅눅해진답니다. 그래서 대충 짐작할 수 있지요. 라고 대답했대요. 이 말에 농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를 내밀었대요. 그렇구나. 역시 소를 걸고 내기를 했으니 소내기비가 되겠구나. 그나저나 농부가 참 안 되었구나. 내기를 잘못하여 기이한 소를 잃게 되었으니 조금만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 네. 하지만 스님은 소를 받지 않았대요. 스님은 소는 농사 짓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지 산중에 사는 중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소 하며 돌려주었대요. 거참 훌륭한 스님이로구나. 그럼요 아버지.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졌습니다. 웅이와 아버지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새 집까지 다 왔습니다. 할머니가 계시지 않으니 텅 빈 집 같아요. 그러게 말이다. 어서 퇴원을 하셔야 할 텐데. 자, 점심 먹고 숙제하고 있거라. 아버지는 병원에 가 보마. 엄마도 태워오고. 네, 조심하세요. 아버지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웅이는 점심을 먹고 나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올 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 어머니는 병원에 계셔서 아버지가 우산을 들고 오셨다. 아버지는 나 때문에 일도 못 하시고 오셨다. 할머니도 어머니도 나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이다. 만약 우리 교실이 커다란 배였더라면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나 혼자서도 집에 올 수 있었을 텐데 나는 비 오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써 본다. 비 오는 날 우리 교실은 커다란 배였으면 오른쪽 창가에 웅이와 영이는 오른손으로 왼쪽 창가에 철이와 분이는 왼손으로 철벅철벅 노를 저 집까지 왔으면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집까지 왔으면 웅이는 일기를 다 쓰고 나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여전히 굵은 빗방울이 주룩주룩 쏟아지고 있었습니다.